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으로 내정된 현재 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죠. 파파로 대장이 이 중국과의 전쟁, 중국이 기습적으로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은 가운데 이 미국이 또 특히 이 파파로가 통제하는 미 해군이 뭔가 굉장히 급박하게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함, 공대지 타격무기, 원래 신형으로 아주 연가형으로 20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까지 배치하려고 했는데 파파로 대장이 이거 빨리, 아주 빨리 만들어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내용의 무기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사거리 비약적으로 연장한 개량 모델이 등장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캐나다의 용병 회사죠. 에이스라는 이 전투기 공중전 지원하는 용병 회사인데 A4N 공격기를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이시온과 노르웨이 국방부가 나삼스 중거리 방공 시스템의 사거리를 크게 늘리기 위한 시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암람 미사일을 개량해 1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 개량인데 이 미사일 아무래도 항공기에서는 호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군이 아파치 공격 헬기 모든 기체 비행 중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유타주 추락사고와 2월 23일 미시시피강 추락사고에 따른 것인데요. 미국군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아파치의 비행을 무기한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이 지난해 9월 진수식을 가진 자체 개발 잠수함 하이쿤함이 지난 2월 27일 드디어 바다로 나왔습니다. 예인선에 의해 조선소 인근 부두로 옮겨진 하이쿤함은 엔진 시동 테스트를 거쳐 늦어도 2분기 중에는 시운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미국이 마스트 등 일부 부품을 4월 이후에나 납품할 수 있다고 통보해 시운전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대량 도입 중인 브라모스 초음속 미사일을 또 추가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450km급 사거리를 가진 내수형 함대함 브라모스 미사일을 무려 220발 일괄 발주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인도 해군 주요 수상 전투함들의 대함 미사일이 대부분 초음속 미사일인 브라모스로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공중전 훈련 자문업체 탑에이스가 최근 A4N 스카이호크 공격기의 항공 전자장비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체에 신형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기, IRST,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등이 장착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성능 개량 기체는 7대인데 유럽 지역 미군을 상대로 공중전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나삼스,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지원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암람 미사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미군이 만든 공대공 미사일 아닙니까? 이걸 이제 지대공으로 발사하는 시스템인데 여기 보면 뭐 노르웨이와 같이 레이시온이 만든다라고 하는데 아니 암람은 미국 건데 왜 노르웨이가 여기서 왜 나와? 노르웨이가 호크 미사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호크 미사일 쓰고 있었죠. 그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산으로 천궁을 만들었고 노르웨이도 호크를 대체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노르웨이의 유력 방산업체죠. 콩스버그에서 이 미국의 암람 미사일을 기반으로 지대공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레이시온이 잠깐 스톱 우리 같이 하자 해서 노르웨이 콩스버그 그리고 레이시온이 합작으로 개발을 하게 된 게 나삼스 시스템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암람하고 좀 다르죠. 이 윗부분은 암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이 뭔가 뭐 SM2처럼 생겼는데 이게 왜 이러냐. 일단 그 아랫부분에 부스터를 장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고
하는 부스터를 장착해서 이렇게 좀 굵어졌어요. 그래서 굵어졌기 때문에 사거리가 100km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공대 공으로도 100km 날리기 힘든데 지대 공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100km 올라가려면 얼마나 대단한 사거리가 돼야 될까요? 이걸 만약에 공대공으로 쏘면 200km 이상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부스터를 장착을 해서 만든 거 이번에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기존 그 암람 미사일 파일런에는 장착이 안 될 것으로 보여서 공대공으로는 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지대공으로 이렇게 암람 시스템을 가지고 100km나 쏘아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적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말 기가 막힌 사진인데요. 아파치 공격 헬기 AH-64D 롱보 아파치죠. 이게 이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로터가 지금 다 잘려져 나가고 없죠. 그리고 파일런도 여기저기 이쪽 오른쪽 파일런 다 날아가고 없고 왼쪽 파일런 끝부분 다 날아가고 없죠. 조종사, 무장사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2월 10일 유타에서 발생한 사고고 그리고 2월 23일 또 미시시피 강에 그냥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조종사, 무장사 또 다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 미국에서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갑자기 연속으로 왜 이렇게 훈련 중에 떨어지는 거야 해서 조사를 해. 그래서 아파치 비행을 전적으로 전부 중단시켰는데 우리 한국도 아파치 지금 40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건 AH-64E 아파치 가디언 기종이고 여기는 AH-64D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조사 결과 진행 상황 우리도 지금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전투가 아니고 훈련 중에 이렇게 추락을 해서 정말 뭐 몇 바퀴 돌았겠죠. 그러면서 조종사도 탈출을 못해서 다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주택가가 보이는데 주택가에는 추락하지 않아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대만이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 하이쿤이죠. 여기에 한국 기술이 들어갔다, 산업 스파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 3,000톤급 잠수함 하이쿤 작년 9월에 진수했고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이렇게 구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자망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자형 자망태라서 굉장히 선진적인 이런 잠수함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마스트가 있어요. 마스트에 굉장히 많은 뭔가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걸 미국의 L3 해리스라는 방산업체에서 일괄 작년 연말까지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걸 4월까지도 못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잠만경 같은 이런 것에 또 여러 개가 나와서 통신 다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시운전 못 하죠. 그래서 아니 계약을 23년 연말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걸 미루면 어떻게 되냐? 지체 상금을 무냐? 아무튼 미국이 조직적으로 대만의 군비 증강을 막는 것은 아닌가? 또 군비를 강하게 되는 것을 연기시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이따가 오늘의 메인 아이템에서 미 군에서는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이 급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갑자기 무기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는데 실제 정치권에서 아마 이런 압력이 만약에 진짜로 저희 생각대로 L3 해리스에 조금만 딜레이 시켜 라고 압력을 넣었다면 이건 정치권에서 압력 넣는 거죠. 정치권과 군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만 정책인데 아무튼 대만 정말 마음이 지금 아주 쪼달리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바다로 집어넣어서 대만 해협에 이 하이쿤 잠수함이 물속에 있다, 없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억제력이 되죠.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도가 러시아의 야혼트 초음속 미사일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만든 브라모스 함대함 미사일이죠. 마 2.5에서 마 3으로 날아가는 거. 이거 이제 내수용 450km 날아갑니다. 함대함 미사일인데 기존에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또 220발을 일괄 발주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함대함 미사일 가지고도 함대지로도 쏴버리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고를 많이 확보해 나가는 인도인데 초음속 미사일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캐나다의 용병 회사입니다. 탑에이스. 이 탑에이스가 A4 공격기를 4.5세대 전투기처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7대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에 기종을 알 수 없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또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그러니까 헬멧 딱 쓰고 딱 쳐다보면 바로 그냥 락온돼서 미사일 쏠 수 있는 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상대에게 패시브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레이더를 안 켜고 접근해서 공격하는 뭐 이런 거 하려고 IRST 이런 거 장착하죠. 우리 한국의 KF-21도 그런 거 하니까 F-35도 하고, 그래서 그 IRST 개량 뭐 등등 해서 완전히 4.5세대급 사양으로 개량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지금 그 유럽에 나가 있는 미군 조종사들에게 서비스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탑에이스가 일본에도 가서 일본 항공자위대하고도 스파링을 또 하고, 뭐 그게 뭐 탑에이스 가고 싶다고 가는 겁니까? 일본에서 돈을 주고 쇼핑을 하면 가는 거죠. 미군의 완전히 에이스급 숙련 조종사들이 퇴역을 해서 이 탑에이스에 취업을 하는데 엄청난 기량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미군들도 이 탑에이스하고 공중전 붙으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공군도 이 탑에이스를 한번 불러서, 물론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죠. 불러서 이 스파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한국 공군의 소령들, 편대장급들, 우리 한국 공군에서 아주 숙련된 조종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들 기종별로 F-15K, F-16, 그리고 F-35, F-35는 좀 안 맞겠네요. 뭐 이런 기종들 다 불러서 기종별로 또 비행단별로 소령급들 불러서 이 탑에이스하고 한번 스파링을 해보면, 야,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결과가 좋으면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정말 냉철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성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 탑에이스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으로 지명된 세뮤엘 파파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최근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이 대만을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소식, 국방TV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이 보고 있는 상황이 일반의 평가보다 훨씬 심각한 모양입니다. 미국이 전투기 탑재용 장거리 타격무기 긴급 대량 조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약칭 메이스 프로그램으로 부르는 신형 공대함, 공대지 타격 미사일 도입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겼으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시제품을 출시하고 2년 안에 실전 배치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미 해군은 현지 시각 2월 27일 메이스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들에 보낸 통지문에서 비용을 더 낮추고 사거리는 더 연장하되 신뢰성이 우수한 추진 시스템, 위력이 입증된 탄두 페이로드를 적용한 미사일의 시제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납품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해군은 F-18EF와 F-35에서 운용되는 장거리 타격용 무기의 시제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작하고 시스템 통합과 시험평가 배치 일정도 크게 앞당길 것이라며 이번 통지문을 발송했는데요. 미 해군은 2027 회계연도, 즉 26년 10월부터 메이스의 초도 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업계에 요구했습니다. 메이스는 F-35A, F-35C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4발 탑재가 가능해야 하고 기존 슈퍼호넷 전투기의 파일런에 별도 개조 없이 장착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사거리는 최소 500km 이상이어야 하고 한 발당 30만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납품되어야 합니다. 미 해군은 27 회계연도부터 배치를 시작하는 메이스는 연간 최소 500발 이상 대량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고도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임박한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항공기 탑재용 장거리 탄약 재고를 급격히 늘리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발당 4억 원의 가격으로 연간 500발 이상 찍어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의 이 미사일, 과연 올해 중에 시제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메이스 프로그램. 원래는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 실전 배치 목표로 개발하고 있던 무기 체계인데 이걸 26년 말에 실전 배치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시제품 나와야 되고 내년에 계약되어서 내년에 양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율 양산, 제율 초도 생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나? 라는 건데 또 요구 조건은 더 놀라워요. 일단 가격은 30만 달러 이하여야 돼. 사거리는 500km, 사거리는 더 길어야 돼. 그리고 무게는 가벼워야 돼. 그리고 대량 생산 가능해야 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30만 달러? 30만 달러 같으면 무슨 뭐 사이드와인더 9X보다 더 싼 것 같은데 그 가격으로 500km를 날아가고 그리고 덩치는 작아서 F-35 내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 2발 그리고 이거 4발 장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슈퍼호넷 파일런에 아무런 개조 없이 그냥 바로 갖다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범용성을 가지면서 가격은 30만 달러 이하. 그런데 내년에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경쟁에 나섰는데 록히드 마틴이 가지고 있는 공대함 무기가 바로 LRA-SM이죠. 이 LRA-SM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런데 이게 500km에서 550km 날아가는데 록히드 마틴이 여기에 승리하려면 LRA-SM의 초염가형 버전 플러스 초소형 버전을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고 레이시온은 JSM 가지고 있죠. 역시 레이시온도 JSM의 초염가형 버전과 초소형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누가 이길지 연간 500발 이상 생산이라고 하니까 최소 500발이에요. 근데 뭐 30만 달러 해가서 500발 해봐야 요즘 무기 생산하는 가격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야, 이게 정말 내년까지 다 될지 된다면 아주 획기적인 무기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중국과 정말로 전쟁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미 해군의 판단 아니겠냐라는 건데 뭐 이렇게 보면 진짜 뭐 2026년, 7년 또 누군가는 2025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정말 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 전쟁하면 저를 포함한 많은 이 국제정치학자들의 주장 또 연구 예상대로라면 대만 해협의 전쟁은 한반도의 전쟁과 연결된다. 왜? 미군이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이 나서주는 거죠. 그러면 주한미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주한미군이 깜짝 놀랄 정도의 강력한 도발을 해야 되겠죠. 전면전에 준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건데 우리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